화자 배우기 10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빌릴차, 재촉할 최, 오랑캐호, 효도효, 공훈, 거물흡입니다. 차. 이거는 빌릴차입니다. 빌릴차, 빌리다, 대용하다, 빌려서 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육포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서 태양 위에서 말리는 모습이고, 이건 사람 입자거든요. 빌차의 의미적 의미를 보시면 남에게서 일정한 시간 동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적 표현을 하면 의지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뜻을 제가 한번 함축해 보았는데요. 이 빌릴차의 의미적으로 보면 남에게서 일정한 시간 동안 빌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차용한다 할 때도 이 빌릴차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남에게서 음식을 빌릴 때도 이 빌릴차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육포의 모양입니다. 육포를 태양에 말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이 위에 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빌리는 거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빌리게 되는데, 보세요. 석은 날이 겹친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물건을 빌리는데, 뭐 그냥 빌렸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기간의 연장은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빌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차가 세 가지를 다 포함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차의 키워드적 의미로 보시면 남에게 기대다,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이 약하다. 이 빌차의 의미는 차용도 되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을 갖다 쓴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하다, 자존심이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차가 사자성어로 보면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 차호위호라는 뜻인데요. 이 지금 보시면 빌차, 이게 범호자입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 여우호자예요. 여우호자. 근데 이 여우가 범호를 보고 이거 지금 보면 위험을 부리는 거예요. 빌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호자잖아요. 여우호자와 범호자는 똑같은 호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우인데 범인 척 착각을 하고 자기가 위험을 떨친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공갈하는 자 있죠. 그런 사람을 또 차호위호라고 합니다. 이 빌릴차가 애정운으로 속해서 해석이 되면 구걸하는 사랑, 채워지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랑. 그럼 빌려서 하는 사랑이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대역이죠, 대역. 그러니까 차가 애정운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네가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지, 너의 짝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랑. 그 다음에 이 빌릴차가 금전적 운으로 보여지시면 활발하다, 그 다음에 돈의 출입이 용이하다. 돈을 빌려서라도 차용해서라도 돈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으로 사업에 이익이 있다, 귀인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릴차가 건강운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명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릴차가 직업군과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경사, 화원, 사채업, 은행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릴차 옆에 또 말씀어자가 나와 있죠. 말씀어. 말을 잘해서 뭐예요? 남의 말을 대응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인,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빌릴차 옆에 근심 숫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짐이 참
근심스럽다, 버겁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한 강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최고할 때 최자인데요. 재촉할 체입니다. 사실은 최고, 최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카드상 그림을 보면 사람이니 높은 산과 뭐 새가 있는데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재촉하다, 뭐 같이 가다 뭐 이런 의미로 그림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촉할 체는 이 최자는 재촉, 독촉, 강제성이 내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달려가는 모습에서 독촉하고 서두른다 뭐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재촉할체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사람에게 높은 산에 오르기를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할체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밀어 올려서, 가기 싫은 사람을 막 밀어 올려서 끌어내서 너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나아가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촉할체의 키워드는 독촉하다, 재촉하다,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하다, 참견을 잘한다, 군림하는 성격이다, 뭐 쿠데타, 반역자다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역모, 무관적 기질이 있는 그런 모습의 글자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촉할체는 13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획을 나타내는 한자 오행은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최잖아요. 치읓. 그래서 치읓이 나타내는 한글 자음 오행은 금색입니다. 그래서 화와, 여러분 보시면 화와 금으로 표현된 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최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연시매초 이렇게 말합니다. 연시매초는 해년, 화살시, 매양매, 재촉할체가 만나서 모아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화살같이 재촉한다 뭐 이런 의미죠. 아주 급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재촉할체가 애정으로 쓰일 때는 속전속결이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위적인 사랑이다, 정열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재촉하는 거니까 성도착증이다, 급하다. 그래서 이 재촉할체가 나오는 애정은 부부풍파에서는 부부풍파고 자녀로 인한 근심이며 근심, 질투, 물질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얘기하자면 이 재촉할체가 들어가면 모든 일은 재촉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촉할체가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 파자놀이나 파자점으로 활용이 될 때는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활용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최고다 뭐 이런 거는 또 긍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재촉할체가 금전운과 연결이 되어 본다면 가부장적, 군림하는, 그 다음에 내가 최고다 이런 의미죠. 돈은 많으나 나가는 것도 많다. 뭐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 재촉할체가 나오면 우리가 조언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촉할체가 건강운에서 본다 그러면 가슴 부위에 뭐 이렇게 우리가 재촉하다 보고 또 뭔가 재촉을 받을 때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의 병이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다, 수술. 이 가슴 부위의 병이니까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두통, 불면증, 뭐 정서불안이다 이렇게 건강상 볼 수 있고요. 재촉할체가 직업군과 연결이 되면 사업가, 현장 소장, 경호 관련 업무, 사교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재촉할체가 타카드와의 만남에서 보면 재촉할체 옆에 쇠할세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돌아가라, 네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재촉할체 옆에 이거는 대호자거든요. 오랑캐 호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다음 한자 배울 때. 그래서 이게 나오면
재촉해서 이거 대호자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다, 백일몽이다, 꿈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촉하다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한 호자를 배우겠습니다. 이게 대호자인데 지금 뭐냐면 지금 이거 6달월이에요. 6달월에 보면 10개의 그 열십자에 입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옛고와 6달월의 결합인데 의미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 그래서 아래로 늘어진 소의 턱밑살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래로 늘어진 소의 턱밑살 모양. 그래서 이게 나오면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우리나라 사람하고 어때요? 미국 사람하고 틀리죠. 그게 오랑캐 호로 쓰지만 이거는 나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호자는 오랑캐 이름과 구렛나루, 턱밑살과 같은 뜻을 지닌 글자에 이어서 수염을 길게 기린 유목민족들의 특징에 비교되어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았는데 유목민들은 떠돌면서 살았던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민족에서 이렇게 하나의 민족으로 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오랑캐가 침입을 할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만나서 뭔가 다른 모양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오랑캐 호라는 뜻으로. 그래서 에너지적인 의미로 보면 부적응, 멀고 다르다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랑캐 호자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오랑캐 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호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호자의 키워드를 보시면 이상을 꿈꾼다, 이상주의자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현실과 적응하지 못한다, 드리워지다, 멀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랑캐 호자가 나오면 애정운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국제결혼이다, 해외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나오면 이 호가 나온 사자 정어에 보면 호접지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호접지몽은 사물과 자신이 한 몸이 된 경지를 말한다. 여기에서 이 호접지몽은 그래서 오랑캐호, 나비가 갈지, 꿈에서는 한 몸이 됐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현실감과 떨어지는 거죠. 꿈속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오랑캐 호자가 애정운과 더불어서 해석을 하면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온 인연이다. 국제결혼이다. 또 틀리니까 가정에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결혼이다.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은 좀 불리하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랑캐 호자가 금전운과 연결이 지어지면 전혀 색다르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횡재다. 주식도 주식, 증권이 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업에 유리하고요. 또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예기치 않은 수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이 오랑캐 호자가 건강상 맞붙여서 해석을 한다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희귀병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토병, 왕따, 사회적으로 부적응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랑캐 호가 직업관과 연결이 된다면 희귀 직업, 외환 딜러, 그 다음에 항공승무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앙해운업과 연관된 직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오랑캐 호에 빗대서 한자 한자 정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오랑캐 호와 잘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여행을 한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랑캐 호와 쌀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외교관이다, 인터넷 연관, 이 쌀미는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연관 직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효도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식이 노인을 업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자에 보시면 효도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들 자자거든요. 아들이 이 늙을 노인을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에서 이 자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효도효자는 노인노와 아들자의 결합인데 총 획수는 7획입니다. 여기서 획수적인 7획으로 보면 금액이온.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효자잖아요. 효니까 히읗이니까 이응입니다. 그래서 토입니다. 그래서 금과 토의 오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효가 제가 에너지적 느낌으로 본다면 상황을 감당하는 에너지다 이랬어요. 근데 아들이 노인을 업고 가는데 노인이 물론 가벼울 수도 있지만 꼭 예전에는 효도효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일에도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늙은 어버이를 등에 업은 모양으로 효도한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재의 상황을 내가 감당해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들에게 엎여 있는 모습인데 봉양하는 모습을 반영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효도, 부모를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자가 늙을 노자 옆에 아래에 있으니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하는 글자입니다. 이 효가 키워드적 의미로 보면 효도, 본보기, 제자, 제사, 효자, 또 업고 가니까 고려장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효도 여행, 전통 승계. 보통 집안의 큰아들이 또 부모님의 마지갑도 보통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옛날에 사실은 관습입니다. 현재는 뭐 자식도 하나 낳고 뭐 그러면서 자라서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은 아이도 낳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꼭 큰아들이 뭐 부모를 봉양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강한 거는 또 이 큰아들이 해서 강한 거 아니라 이 효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의 상을 입다는 뭐야? 부모가 돌아가시다. 뭐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효자가 사자성어로 들어간 글자를 보시면 사친이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사, 친할친, 써이, 효도, 효의 결합인데요. 이 뜻은 효도로 부모님을 섬긴다 이거를 말한다 합니다. 사친이효, 효도한다 이런 뜻이죠. 효자가 애정운과 더불어 해석이 된다면 책임지는 신중한 만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효자가 나오면 자녀로 인한 기쁨이다 부모는. 그래서 그리고 애정운에서 이 효자가 나오면 둘이 애정적으로 사이는 좋으나 가정에서 가정사에서 부모가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애정운에 이 글자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자가 금전적인 것과 연관돼서 해석을 할 때는 부모에게 지출할 일이 생기거나 또 부모로 인해 또 문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효자가 건강운과 해석이 될 때는 코나 두통, 그 다음에 치아질환, 치매, 여러분 치매 노인한테 올 수 있죠. 치아질환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허리, 눈, 비만, 귀이다. 건강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효자가 직업군과 연결을 해서 보면 장례업, 장례장, 장례식장 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또 효도하는 여행업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자와 길자가 만나게 되면 순리대로 해결된다 이럽니다. 순리대로. 그리고 효자와 아름다울 미자가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훈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는 훈장을 받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훈장 받다 할 때 쓰는 훈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는 나를 태워서 모든 것을 했던 것이 힘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훈장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힘력자와 공훈의 그 임금, 힘력자와 임금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힘이죠. 자, 보시면 임금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예요. 임금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 행위, 그래서 공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공적을 높이 쌓더니 내가 훈장을 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완성, 충족의 결과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훈의 본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훈은 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력과 임금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임금을 위하여 수행하는 내가 행위다. 공적, 훈공, 봉직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적 의미로는 완성, 충족의 결과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훈자는 지금 보시면 훈자는 총 획수가 16획입니다. 그래서 16획 토의 기질이 있고요. 토의 오행의 그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자음 오행상 보면 이 훈자는 희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글 자음 오행상 이것도 노랑 토의 기운이 있어서 지금 보면 토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하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훈자가 키워드적 의미로 보시면 우리가 훈장을 받다 이렇잖아요. 상장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왕을 위해서 노력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조직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임무를 완수해서 받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한 집단의 지도자입니다. 졸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 경륜 있는 사람, 공로상,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공로, 훈계, 또 자기가 딱 가진 거 많으면 잔소리도 하죠. 잔소리 이렇게 한번 키워드상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훈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시면 당탕지운 이렇게 돼 있죠. 탕은 뭐냐면 쓸어 없앨 탕, 갈지 고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대에 아주 큰 공훈이나 또 큰 공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탕탕지운이 되면 나라에서 아주 그 훈장도 되게 큰 훈장을 받게 되는 거죠. 명예로운 훈장. 그래서 여기서는 이 훈자는 훈장이다, 명예롭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자가 애정운에서 해석이 되면 남녀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한다, 애인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훈이 나오게 되면 좀 격이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훈자가 금전적인 운으로 해석을 하면 모아두었던 재물이 나중에 큰 이익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판매도 늘고 거래처도 늘고 나한테 부를 갖다 준다, 행운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훈자가 건강적인 모습과 살펴본다면, 대비해 본다면 일사병, 열심히 달려요. 그 다음에 청각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훈자가 직업관과 연결이 돼서 본다 그러면 동업, 증권, 출판업, 봉사하는 단체장, 그 다음에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훈자가 다른 한자와 만났을 때 이 훈자와 이게 성자잖아요. 성성. 그래서 이 나의 명예가 또 반듯하게 성처럼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훈자가 마칠졸과 만나면 이 훈장을 내가 다 거기에서 모든 하나의 단체에서 모든 것을 훈장을 받을 만큼 마쳤다 이렇게 생각돼서 훈장을 받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제 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 이 흙은 검다 거물 흙입니다. 지금 난로에 뭐 불을 피면서 이게 검적해. 그러니까 검을 흙자잖아요.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흙은 총 획수가 12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 12획은
목의 파란색을 상징하는 거고요. 한글 자음 오행은 이 자가 흑자잖아요. 그래서 히읗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 노랑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의미적인 의미로 보면 이 거물흑자는 저는 이제 이게 흑자고 안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에너지적 요소로 보면 비공개적인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에너지를 제가 에너지적인 모습에서 붙여보았고요. 사실 각골문화된 그 흙의 모습을 살펴보면 흔적은 거무룩, 열로 인해 굴뚝 속이 아주 그을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는 검다, 까맣게 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흑자는 아궁이를 그린 것으로 불을 피워 창이 검게 그린다는 뜻이 합하여 검다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흑자는 검다라는 뜻 외에도 나쁘다, 악독하다, 횡령하다 이러는 그런 뜻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자의 키워드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검다, 어둡다, 지하세계다, 그다음에 사악하다, 나쁜 기운이다, 어리석은 마음, 검은 돈, 암흑, 뒷거래. 아, 저 사람 흑심을 품었어. 그 흑이 바로 이 흑입니다. 겉모술수, 결혼도 속이는 결혼이잖아요. 비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사기 결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흑자가 사자성어로 표현이 된 글자를 보시면 흑백 논리 이랬습니다. 거무룩과 흰백, 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모든 문제를 흑 아니면 백,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방식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려는 논리다. 그래서 이 흑백 논리가 나오면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가 분명해지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물룩, 흰백, 은은알론, 다스릴리 이 네 자가 합해서 흑백 논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흑이 애정운과 연결지어 보면 묘한 성적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감정이다. 집착한다.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부불하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만남이다. 그러니까 흑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자가 금전운과 연결을 시켰을 때는 나의 흑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흑심을 피워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욕으로 욕심을 부리면 이 흑자의 파자 카드로는 사기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흑자가 건강적으로 보시면요, 사고, 원행을 조심하라, 또요. 이마에 흉터가 있다. 그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흑자가 직업관과 같이 해석이 될 때는 육체 노동자, 조련사, 수의사 이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흑자가 이 세 계산하는 개와 만났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검은 마음을 품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횡령하다, 횡재다, 복권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흑자가 생각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부정, 아주 사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글자까지 흑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간부터 시작해서 흑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흑자 이렇게 다 배우시고 나서 배운 걸 새롭게 처음부터 참고하시거나 하면 앞으로 한자를 이해하고 앞으로 파자 놀이를 하거나 파자를 카드 게임으로 점술로 활용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콤한 8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